그리고 질문, 반식욕 하면 발기력은 어떻게 될까요? 고환의 일부러 차가운 데 노출됐을 경우에는 정자수가 늘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성실한 남자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반신욕을 하면 불임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반신욕 좋아하는가요? 아, 반신욕 좋아하죠? 찜질방, 사우나 엄청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죠. 근데 몸한텐 좋아요. 몸한텐 좋은데 정자 생성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너무나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정자수 감소가 된다는 게 대부분 연구 결과입니다. 최근에 2016년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 한 달간 했을 경우에는 정자수가 현저히 감소돼서 임신이 힘들어질 정도로 정자수가 감소 안 된다는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아, 임신이 힘들 정도로 감소를 하나요? 많이 줄인다고 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만큼 정자수가 많이 감소한다고 논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얼마 정도 감소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감소한다고 하면. 아, 그런가요? 근데 다행히도 반식욕을 한 달 정도 중단했을 경우에는 다시 정상 범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식욕 많이 한다 불임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불임이 되는 건 아니군요. 불임되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고환 기능이 떨어지면서 정자수 생성이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반신욕을 꾸준히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근데 임신을 계획하실 경우에는 반신욕을 피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신욕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반신욕을 좀 피하는 게, 그래서 말한 피하는 거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그 이상 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사람 드물죠. 그렇죠. 반신욕은 전혀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질문, 반신욕 하면 발기력은 어떻게 될까요? 정자수는 오래 하면 정자수는 좀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 그럼 발기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뜻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따뜻하면 좀 근육도 이완되고 혈관도 확장이 되면서 비아그라, 시알리스만큼 도움이 되진 않지만 발기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정자수는 줄고 발기력은 좋아지는데 어떻게 하냐?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발기력도 챙기시고 정자수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자수가 줄어졌다 해서 반드시 불임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성도 봐야 되고 여러 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임신을 계획하고 빨리 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일주일에 3번씩 30분씩 반식욕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 해도 뭐 문제가 없다. 문제 되지는 오히려 더 좋다. 발기력에 더 좋아지고. 그렇죠. 조금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정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인터넷 검색하다가 좀 신기한 거를 봤는데 네네. 독일인가? 불임을 만드는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초음파 같은 걸로 그 알을 거기다 고환을 이제 채워 예. 높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정자수 감소를 유발시켜서 불임을 시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성공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콘돔 같은 경우는 99%고 정관도 거의 99%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공률이 얼마큼 나올까가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해요. 왜냐하면 성공률이 80%, 70% 큰일 나죠. 원치 않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상용화하기에는 조금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불임이라고 하면 최소 90% 이상 효과를 봐야지 편안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성공률이 70%, 80%밖에 안 된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을 의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콘돔 끼고 하거나 같이 하면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보다 높거나 아주 더운 나라에 사는 인종들은 정자 수가 적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남자들 뭐 다 알겠지만 고환은 체온보다 2도 좀 떨어지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몸 바깥에 있습니다. 체온이 36.5도이기 때문에 34도 정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더운 나라 40도까지 올라가면 정자수가 줄지 않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울 때 음낭이 어떻게 쭉 늘어나죠.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온도를 맞춰주고요. 추우면 고환이 수축하죠. 몸 가까이 나가서 또 그 비슷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환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너무 더운 데 있으면 정자수가 줄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그러면 고환의 일부러 차가운 데 노출됐을 경우에는 정자수가 늘까요? 그럼 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차가운 데 있으면 임신에 도움이 될까요? 늘어났으니까 도움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로 논문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만 불임 클리닉이나 그런 시도해본 결과 도움이 된다고는 해요. 근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가움은 좋을까 물어보면 너무 춥게 하면 안 됩니다. 영하 15도까지 막 하게 되면 동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환이나 음낭 쪽에서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차가워도 34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한 것도
좋지는 않아요. 아, 그럼 차갑게 하려고 막 얼음에 비비는 짓은 하면 안 되겠네요.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우니까 계절에 따라서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이 따로 있을까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한 논문이에요. 6,477명의 남성 대상으로 같은 남사 같은 조건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액을 채취해서 정자수하고 운동성을 체크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운동성은 여름이 제일 좋았어요. 정자수는 겨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특징상 여름이 많이 덥고 가을이 선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나라마다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뭐 제가 보기 이 결과는 어디 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겨울이라고 해서 항상 추운데 노출되고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실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똑같은 실험을 하면 결과도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30도, 34도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어컨 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 받는 질문이 팬티예요. 팬티요? 네, 팬티요. 어떤 팬티가 정자수에 좋냐? 아, 이거 좀 궁금하네요. 헐렁한 팬티를 입어야 되냐? 딱 팬티를 입어야 되냐? 아니면 사각 팬티, 삼각 팬티 입어야 되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건 사각이 제일 좋다고 듣긴 했거든요. 결론만 얘기하면 사실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향을 전혀 안 미칩니다. 아, 진짜 영향이 전혀 네. 안 미쳐요? 드로즈를 꽉 드로즈를 끼는구나. 입든 헐렁한 팬티를 입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진짜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타이트한 팬티를 입는다고 해서 정자수가 줄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반신욕을 하면 불임이 된다. 결론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나왔는데요. 네, 이런 정보 알려주신 구진모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홈페이지나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언이 있어요. 또 여름 되면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종종 오는 사람이 있어요.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불편하다 하는데 이거 별개의 얘기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겨울에 무좀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고 냄새 많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특징이 땀이 많이 나거나 비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다한증 여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더 비만인 사람들이 이제 살하고 살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땀이 많이 나고 냄새도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로는 갑상선 질환 있는 사람도 땀 많이 나요. 그런 분들은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좋아지고요. 비만이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시고 공통적으로는 타이트한 팬티보다는 좀 헐렁한 팬티 입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땀이 많이 나서 그 정자에서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정자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다만 좀 불편하죠. 네. 갑자기 땀으로 좀 샌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센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그래도 좀 외래에 왔을 때 많이 질문하는 거 위주로 좀 제가 좀 답변을 드렸어요. 이번 주제와 관련이 없어도요. 아, 네.